이 안악 3호분이 그 우리나라에서 가장 오래된 무덤 벽화를 가지고 있는 고구려 무덤이에요. 안악 3호분이 가장 그 오래된. 근데 고구려 벽화 무덤 중에 제일 규모가 커요. 그리고 나머지 고구려 벽화하고는 전혀 성격이 달라요, 또. 그러니까 이 방형고분인데, 밑은 방형이고, 이제 위로 이렇게 피라미드처럼 올라가는데, 한 변 길이가 그 30m예요. 33m 이렇게 엄청 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고구려 무덤 중에 가장 크고 그 규모가 클 뿐만 아니라 그 안에 내부 구조도 굉장히 넓어요. 예, 넓고 복잡하고 그 안에 이제 무슨 전실이라든지 현실, 특실 이런 그 구성이 완전히 그건 건축이에요, 건축. 예, 입체적인 건축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얘기를 할 때는 여러분이 다른 무덤 벽화들을 다 떠올려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아, 정말 이게 그런 무덤이구나. 예. 근데 이게 모든 것은 이렇게 그 과정이 있는데 처음에 초기, 중기, 말기 이게 보통 그런 식으로 시대국을 하잖아요. 근데 삼국시대는 말기라는 게 없어요. 제 얘기는. 말기라는 거는 뭐가 이렇게 기울어지는 걸 얘기하잖아요. 보통. 그렇죠? 문화가 이렇게 극성했다가 기울어지는 거를 말기라고 그래. 말기 현상 그러잖아요. 그런데 삼국시대는 정상으로 올라간 상태에서 망했어요. 왜 그렇게 됐죠? 그러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은 이 삼국시대 그런 것에 대한 관심이 일반적으로 약해요. 근데 이제 일본만 해도 아스카, 나라 이런 데 굉장히 관심이 크거든요. 근데 우리나라는 부여, 부여박물관, 공주박물관, 이게 수도 아니에요. 경주박물관, 이제 이런 데 이제 가야 되는데, 거기를 가는 사람들이 거의 드물어요. 드물기도 하지만, 그 삼국시대 거는 이해하기가 가장 어려워요. 가장 이해하기 쉬운 게 조선시대 거예요. 우리와 시대가 가까우니까. 하지만 조선시대에도 이제 우리가 가까이 접근할 수 있는 게 있고 또 그렇지 못한 점도 있거든요. 그런 점에서 이제 이런 그 삼국시대 미술이 우리나라 문화의 뿌리인데 그 뿌리를 찾아가려는 그런 그 열정이라든지 성의라든지 어떤 그걸 배우려고 하는 마음들이 거의 없어요. 제가 이렇게 만나보면은. 그러니까 벌써 유럽에서는 유럽 문화의 뿌리는 어디 있어요? 그리스 로마 있잖아요. 그럼 그리스 로마에 대한 연구를 엄청 많이 해요, 사람들이. 또 거기 가서 답사도 많이 하고.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물론 하는 사람도 있지만 일반적으로 관심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서울에 살다 보면은 이게 무한 경쟁의 시대가 돼서 굉장히 다들 바빠요. 다 바쁜데, 그래도 그런 우리나라 문화의 뿌리를 알려고 하는 마음은 가지고 있어야죠. 그게 우선 이
여기를 보시면은, 여기 이제 전실이 있고, 여기 이제 큰 로툰다 같은 게 있어요, 이렇게. 기둥이 이렇게 있고, 여기 또 이제 이런 방이 있고, 여기, 서쪽, 이게 서북이라고, 하여튼 서쪽에 이런 측칸이 있고, 여기 동쪽에 또 측칸이 있어요, 이렇게 동쪽에. 여기 회랑이 있어요, 또. 여기에 또 벽화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여기, 이런 구조를 가진 무덤이 안악 3호군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 한국 학자들도 그렇고, 북한 학자들도 전부 이제 우리나라 고구려의 누구의 왕의 무덤이라고 추정을 하고 그러는데, 그건 말이 안 되는 게, 이 4세기에 어떻게 여기 왕의 무덤이 여기 있을 수가 있냐고요. 그때는 서울이 국내성인데, 당장 석촌동 가보신 분 계세요? 석촌동에 백제왕릉이 그 돌로 이렇게 그 피라미드 모양으로 된 게 어마어마하게 큰 게 있어요. 거기 가보신 분. 서울이 백제의 서울이었어요. 한성 백제. 그 어마어마해요, 규모가. 여기서 한성 백제 수도를 삼아가지고 지낸 시기가 400년이에요. 400년 수도였어요, 여기가. 그럼 서울 사람들은 한성 백제가 여기 백제의 수도가 400년 있었다는 거 모르는 사람 많아요. 지하철 타면 한성 석촌동 무덤역이라고 또 있어요, 거기. 내일 당장들 다 갔다 오세요. 하여튼, 그 다음에 이제 한성 백제에서 어디로 갔어요? 공주. 그 다음, 부여. 그 다음, 익산, 이렇게. 자꾸 이제, 고구려나 이런 아주 강한 나라들이 압박해오니까 자꾸 남쪽으로 이제 이렇게 옮겨간 거예요. 좀 더 넓은 데로. 공주는 아주 협착해요. 신라는 경주, 설압을 해서 1000년 동안 수도를 삼았거든요. 네, 1000년 동안. 그러니까 유적이 어마어마하게 많은 거예요, 거기에. 그래서 내가 거기 가서, 모두 앞에서 15년을 산 거예요, 제가 거기서. 그 신라 문화를 체험하기 위해서. 그럼 신라 문화를 알려면은 고구려 백제를 다 알아야 돼요. 예. 그래서 이제 이렇게 그 고구려 벽화를 이렇게 이제, 제가 이제 연구를 해서 뭔지 모르는 거를 이제 많이 이제 제가 풀었거든요. 근데 우선 오늘 안악 3호분에 대해서 간단히 제가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이렇게 구조라든지 규모, 거기에 그려진 그림들이 다른 벽화 고분하고 완전히 달라요. 완전히. 그러니까 우리나라 학자들은 자꾸 고구려 거라고 그러는데, 물론 고구려 시대에 만들어진 거지만은 이것은 중국의 영향으로 만들어진 거예요. 여기 묘주도 중국일 가능성이 커요. 보여드릴게요. 왜 그런가. 자, 이렇게 무너질까봐 이렇게 받쳐놨는데, 여기 지금 수박희, 씨름하는 택견인지 이런 장면이 있고, 여기 이제 부엌도 있고, 여러 가지 풍속도 그림, 그림이 너무너무 많은데, 이거를 너무 많아가지고 다 담아내지 못해요, 그 책에서.
여기에 지금 이 기둥, 모듈임 기둥에 여기에 여러 가지 그 무늬도 잘 안 보이지만 여기 전부 연기문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기 지금 기둥이 있고, 여기 이제 주도, 여기 용 그림이 있는데, 전부 이거를 이제 사람들은 휘문이라고 부르고 있죠, 지금도. 이렇게 그 안이 아니 건축 구조예요. 예, 이런 구조는 다른 무덤에 없어요. 여기에만 있는 거예요. 예. 자, 이런 게 있어요. 이렇게 이제 양쪽으로 이제 또 이제 여기 이런 무늬들, 이런 것들, 이런 거는 이제 이 고구려 벽화 전공자들은 풀지 못해서 그냥 지나치는 것들이죠. 이런 것들을 전부 하나하나 제가 이제 풀어 드릴 거예요. 자, 이렇게 그야말로 주도예요. 그래서 그 기둥 위에 이렇게, 그러니까 우리나라 그 건축에 이렇게 뚜렷이 주도가 있는 모양은 없어요. 예. 이것도 특이한 거예요, 우리나라에서는. 그러니까 이런 형태의 주도. 예. 이제 서양에 많잖아요. 캡털 그래가지고. 다 또 달라요. 제일 끝에 있는, 자, 이런 것도 있고, 이런 것도 있어요. 이런 거는 이제 우리가 신라의 이제 그런 그 용묘나 같은 거 보면은 이런 형태를 많이 볼 수가 있죠. 이렇게. 코고, 그러니까 삼국시대 고구려 백제 신라를 다 알아야 돼요. 예. 그 당시에 또 중국, 다 용 모양이 다릅니다. 여기 이런 연기문들, 그 다음에 아까 보여드린 거, 이런 거, 그 다음에 이렇게 행렬도가 있는데 여기 주인공이 이제 묘주예요. 예, 예. 자, 이건 이제 장하독이라는 사람인데 어떤 정체는 지금 알 수가 없습니다. 이래요. 여기 지금 회랑인데 여기에 이렇게 행렬도가 그려져 있어요. 이게 주인공, 지금 거기 행렬도 중에 이제 마차에 앉은 그 주인공이 이제 이분인데, 이 사람이 마차가 하나인데 거기에 이제 큰 모양으로 주인공이니까 크게 그리고, 거기 이제 같이 가는 사람들은 전부 작게 그리죠. 옛날은 다 그렇게 그렸어요. 그 다음에 이게 다 작게, 도끼를 든 병사들, 이렇게. 여기에 대연화가 있어요. 여기. 전장에 대연화. 그러면 이제 여기서 우리가 무슨 이제, 풀어야 될 것이, 왕과 왕비를 우리가 좀 분석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기둥을 한번 따로 할 필요가 있고, 그 다음에 연기문들, 뭔지 모르는 그런 것도 해야 되고, 또 하나는 이 천장의 중심에 있는 대연화, 이런 것들을 이제 우리가 풀어 나가야 되는데, 이 안학 3~5분만 해도, 이거 할 게 너무 많아요. 예. 자, 그러면, 제가 이제 여기 이제 관심이 많아서 이걸 체력 분석을 제가 다 해봤어요. 전체를. 예, 다 달라요. 근데, 예, 바로 이 측면에 이쪽에 형열, 그 옆에 이런 게 있어요. 근데 이제 이게 뭐냐? 여기 지금 또 밑에 제2전기짝 같은 게 있고, 이렇게
이렇게 있어요. 이렇게 있어요. 자, 있는데, 난 이거 그때 줌 토론할 때 보고 깜짝 놀랐어요. 그러니까 이쪽에 용의 얼굴이 있고, 이제 여기 지금 보면은 이게 제일 연기싹이 있고, 이게 파장 있잖아요. 그죠? 근데 이게 뭐냐면은 다 연꽃이라고 그래요. 사람들이. 근데 이것이 좀 이렇게 돼서, 자, 이렇게 돼서, 이렇게 된 거는 이제 우리가 다른 예를 쭉 봐서 이제 보주라고 불러요. 이것이 이렇게 이 모양으로 된 것도 있고, 동그란 것도 있어요. 동그래가지고 이렇게 된 것도 있고. 그러니까 이게 보주인데, 그러면 이제 양쪽으로 나온 거는 이제 뭐냐. 이거는 제가 이제 뭐 여러 번 얘기를 하고, 이제 도자기 연재에서도 제가 이거를 얘기를 하고, 그러니까 이게 보주가 있으면은 이 강력한 기운이 거기 응축되어 있기 때문에 파장이 일어나요, 이렇게. 그걸 형상화한 거예요. 파장을, 이렇게. 그러니까 그럼 이제 이게, 그 다음에 여기 사이사이에 또 제3 연기짝은 또 초록색으로 하고, 이런 문양이, 난 이거 처음 봤거든요. 그럼 이제 용 문양 옆에 이거를 왜 뒀는가? 용이 뭐예요? 용이 보주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지금, 편집 중에 있지만은 용 세계 미술 콤마하고 용으로 풀다라는 걸 서울신문에 제가 1년 동안 연재했거든요. 그게 뭐냐면 세계 미술을 용으로 풀다라고 제목을 붙였지만 세계 미술을 보주로 푼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 보주를 알아나가는 참으로 길고 긴 여정을 지금까지 계속 걸어오고 있는 중이에요, 지금. 그러니까, 보주라는 거는 아까 이제 우리가 이상한 형태들 많이 봤잖아요. 김세종 씨 소장 화조도 육복 병풍에서 거기서 내가 왜 충격을 받았냐면은 내가 보주의 형태에 대해서 늘 생각을 했어요. 보주가 어떤 형태를 띠고 있을까? 우리가 보통 이제 구체를 많이 얘기하잖아요. 야구공, 농구공 같은 둥그란 거, 구체. 이런 것들을 이제 보주로 많이 표현하는데, 또 타원체도 있고, 또 타원체도 좀 덜어 있어요. 신라 시대부터. 그 다음에 이제 뭐 여러 가지 모양이 있는데, 그렇게 도대체 보주를 표현할 때 어떤 형태로 표현을 해왔으며 어떤 형태가 가장 옳은가, 그거를 내가 고심을 많이 한 거예요. 근데 그런 관념을 깨트린 게 육폭 화조도 민화예요. 그 밑에 있는 것들이 내 생각을 아주 무자비하게 깨트려 버린 거예요. 네. 아까 제가 환장허갔다는 형태, 그건 뭔지 알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그걸 보면서, 야, 이게 내가 지금 보주를 지금 처음으로 내가 찾아내고 그걸 알아나가는 중인데, 내 생각을 완전히 깨트려 버리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보주라는 건 형태가 없는 거예요, 사실. 그러니까 그 민화는 나에게 어떤 충격을 줬냐면은, 보주는 형태가 없다. 그런 걸 이제
나한테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이제부터 시작이죠. 뭐 이제부터 보조의 연구가 시작되는구나. 근데 여기 지금 이것도 다 연꽃이라고 그래요. 즉각 인상으로 봐서는 다 연꽃이라고. 근데 연꽃을 실제로 보면은 이런 형태는 없어요. 연꽃을 관찰해 보면은 이런 형태가 없고, 제가 요즘 그 국화를 보니까 국화를 이제 옆에서 본 걸 보면은 이거와 비슷해요, 오히려. 그러니까 모든 꽃을 측면에서 보면 이래요. 이거는 연꽃은 오히려 이런 형태가 없어요. 연꽃을 보면은. 그 이제 제가 봉원동 거기 이제 연구원이 거기 있을 때 그 봉원동에 살았거든요. 근데 봉원사에서 여름마다 거기 온 마당에 그냥 연꽃을 전체를 다 키워요. 말도 못해 연꽃이. 얘는 여름에 한번 가봐요. 함께. 그래서 거기를 매일 가서 이제 봤어요, 연꽃을. 근데 지금 여기에 보이는 이러한 형태는 연꽃에 없어요. 예. 그러니까 용이 그려져 있고 옆에 이런 그림이 그려져 있단 말이죠. 내가 이제 충격을 받은 거죠. 와, 난 이거 처음 보는 건데, 이게 이쪽 면을 보여준 사진을 본 적이 없거든요. 옛날 사람들은 용과 이런 보주를 완벽히 알았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한 기둥 위에 주두에다가 두 가지를 같이 표현할 수가 없어요. 그럼 옛날에 올라갈수록 정신적인 어떤 영적인 거는 훨씬 높아요. 올라갈수록. 그러니까 구석기 시대 그러면은 아주 미개해 보이잖아요. 여러분, 저기 자연 속에다가 인간이 어떤 의도를 가지고 자연을 변형시킨 게 처음 일어나는 사건이 구석기 시대에 일어나요. 그러니까 구석기 시대라는 거는 제일 위대한 시대예요. 인간이 자연을 어떤 자기의 의도를 가지고 자연을 변형시키기 시작한 시대가 구석기 시대예요. 타지석기 있잖아요. 타지석기가 제일 감동을 많이 줘요. 사람들은 그냥 뭐 돌 얘기하지만은, 그리고 이 타제석기를 만들 때 그 각도나 그 만듦새가 굉장히 정교해요. 예. 말도 못하게 정교해요. 그래서 어떤 거는 아름답게 조각을 떼내요. 또 아름다운 것도 있어요. 그 석기들이. 하여튼 이 구석기 시대가 굉장히 중요한 시대고, 제가 이제 구석기 시대에서 이제 또 알아낸 바가 이제 많습니다. 그래서 좀, 여기 이렇게 또 뚜렷하게 나오죠. 그죠? 이렇게. 이게 상당히 중요한 거예요. 예. 그래서 안악 3호분에 이렇게 이런 뚜렷한 주두가 있고, 이런 주두는 다른 고분에는 없어요, 일체. 여기 이제 여기 지금 이쪽에 용이 있고, 옆에 보주가 있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여기 지금 주인공이 있어요, 지금. 그럼 여기 지금, 저쪽에 이렇게 장하독 그림이 있고, 이 글씨가 있고, 여기 주인공이 앉아 있어요. 주인공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앉아있는데, 그, 얼굴이, 이게 백낙관이죠, 백낙관. 백낙관이라고. 이제, 비록 이제, 어떤 그 외지에서 들어와서 이쪽을, 지배하고 있지만은 토착 세력과 합치게 되겠죠, 아무래도. 예. 그래서 여기에는 이제 고구려적인 요소도 많고 그렇지만 또 고구려적인 요소가 아닌 것도 많아요. 예. 근데 이제 이 수염을 보면은 양쪽으로 쫙 뻗어 있어요, 이렇게. 기운이. 쫙 뻗어 있어요. 그리고 옷에 좀 옷주름을 붉은색으로 이렇게 굉장히 강하게, 이것도 다 연기문이에요. 간단한 거지만. 이렇게 붉은색으로 이렇게 필요가 없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주변에 있는 이런 문양들이 뭔가. 이건 사람들이 별로 관심이 없죠. 그 다음에 이런 것들. 여기에 보주가 있잖아요. 여기도 보주가 있고. 그러니까, 오늘도 벌써 그 민화도 그렇고 다 보주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보주를 모르니까 아무것도 못 푸는 거예요, 지금. 다시 한번 세부를 이제 이렇게 그려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 이제 제가 이런 여기 지금 굉장히 강한 붉은색으로 이제 그 옷주름을 표현한 거, 그거는 이제 놔두고, 이제 뭐 이런 거라든지, 그 다음에 여기 다 이게 보주거든요. 예. 그 다음에 여기 있는 이런 문양들을 이제 풀어 보일 거예요. 예. 이런 것들. 이게 뭐냐면은, 왕이 앉아있는 그 뒤에 낮은 병풍 있잖아요. 거기 있는 무늬가 이런 거예요. 그려보면 제일 연기싹이 다 그 안에 있고, 이렇게, 응? 기운이 발산하는 게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부채를 가지고 있는데, 부채가 용이에요, 용의 얼굴. 예, 뿌리, 제일 연기싹, 뿌리 있고, 여기. 그러니까 이제 뭐냐면 가장 중요한 보주와 용을 모르니까 고대 미술이 하나도 안 풀려요. 예. 이걸 제가 이제 한번 체력 분석을 한다고 해본 거예요, 이제. 그러니까 제일 연기싹이 이렇게 된다는 건 다 아시죠, 이제. 제일 연기싹이 보조가 된다는 거. 여기서 이제 기운이 발산하는 거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왕의 배경에, 이걸 제가 여러 가지를 그려봤어요. 왜 있어요? 왕의 뒤에 병풍 뒤에 이런 게. 왜 있죠? 제가 왕이 어떤 존재인지를 알기 위해서 고궁박물관을 100번 갔다고 그랬잖아요. 응? 왕이 보주예요. 고궁박물관에 가면은 왕과 관련된 모든 것은 다 용이 있어요. 용상, 골룡포, 전부 다. 예? 왕이 바로 용이에요. 그리고 왕이 보주다라는 거를 제가 이제 밝혔잖아요. 그러면 그럼 어떻게 그걸 또 제가 증명을 해요? 왕은 어떤 모자를 써요? 이렇게 막 구슬이 내려진 거, 네모진 거 다 쓰고 있죠? 다 그냥 구슬이라고 그러지만 그게 뭐냐면 왕의 머리로부터 발산하는 보주들이에요, 그게. 그건 제가 모자에 대해서 또
조사를 많이 했어요. 뭐 투구라든지 무슨 뭐 저기 불화의 그런 그 보관 같은 거 그런 걸 다 했기 때문에 왕의 이 모자는 이 멸관이라는 게 전부 그 왕의 머리로부터 발산한 보주들이에요, 그게. 근데 그 얘기하면은 고궁박물관에 거기 오래 있는 사람들 하나도 못 알아듣죠. 왕이, 그러니까 이 지상을 지배하는 두 존재가 있어요. 현세에 제일 강력한 힘을 가진 왕하고, 그 다음에 죽은 다음에 우리를 이제 그 지배하는 뭐 그런 건 아니 같은 사후의 세계를 사후의 세계에 우리가 의지하는 게 신이고, 현실 세계에서는 우리가 의지할 것은 왕밖에 없어요. 그래서 왕이라는 존재는 굉장한 존재예요. 그럼 그런 거를 내가 어떻게 알았냐? 경주에 가면요, 궁성이 있어요. 궁성이 있고, 또 거기에 못지않게 어마어마한 또 국찰이 있어요. 나라에서 세운 절. 그러니까 두 기둥이 있어요. 왕과 부처. 예. 근데 왕은 부처한테 머리를 숙여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우리 문화의 뿌리를 알려면은 삼국시대를 알아야 되고, 삼국시대의 종교는 다 불교거든요. 그 불교라는 거는 굉장히 그 고차원의 세계고, 다른 종교와 달리 굉장히 철학적이고 어려워요. 예. 이 대중이 쉽게 다가갈 수 없어요. 예. 경전들이 다 어려워요. 예. 그래서 그런 걸 공부를 하셔야 돼요. 수원서 오시면서 경전도 좀 읽어보시고, 응? 얼마나 좋아요. 와, 오늘 3시간 동안 나는 자유다. 그러고 이제 경전을 3시간 동안 공부해보세요. 이제 나중에 부처가 되지. 왕래 3시간에? 6시간? 3시간이죠? 그러면 한 달이면 몇 시간이에요? 어마어마한 시간. 한 1년 되면 그 안에서 경전만 읽어도 부처는 되겠어요. 자, 그러면 이제 왕은 그렇고, 이제 왕비를 한번 볼까요? 이 왕비가 또 대단해요. 예. 지금 이게 왕비가 있어요. 첫 인상에 한국 사람이에요, 중국 사람이에요? 중국 사람이죠? 예, 이게 헤어스타일도 그렇고, 이게 얼굴 뚱뚱한 것도 그렇고, 이게 중국 사람이에요. 근데 제가 이거를 처음에 보고 놀란 게, 전 아는 게 보주밖에 모르잖아요. 그죠? 아는 게 보주. 이게 전부 보주로 보는 거예요. 이게. 보주에서 막 꼬물꼬물 얼챙이 같기도 하고. 하여튼 이게 보주문이고, 그 다음에 여기 보세요. 여기에 맨 꼬불꼬불한 그런 이거야. 이런 무늬들. 그 다음에 이런 무늬들, 그 다음에 이런 것들. 이게 그 왕비 주변에 엄청 많아요. 예. 그 왕은 주변에 이렇게 그 뒤에 그 병풍 같은, 낮은 병풍 같은 데 표현했지만, 여기는 이제 그 주변에 이렇게.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이제 불상을 공부하니까, 불화도 공부하니까, 이게 난데없이 이런 게 올라가서 쫙 비치는 거예요, 이게. 예? 이런 게 실제로 있을 수가 없잖아요, 이게 현실 세계에서는. 자,
뭐 이런 것들. 그 다음에 여기 이제 옷주름이 있어요, 이렇게. 잘 안 보이죠? 이렇게, 이게 치마에서 이런 게 나오는데, 자, 나왔다가, 이렇게 나와. 이거 뭐예요? 이거? 제1연기싹이잖아요. 그죠? 이렇게 나오고. 그러니까, 이 옷에 뭔가 그 띠 같은 뭐 주름이 휘날리는 것 같은데, 그걸 전부 제1연기싹으로 표현한 거예요.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불화를 공부하는데. 야, 이게 이제 그린 건데. 그러니까 여기 지금 이런 여러분들이 이런 거를 분석할 때는 이걸 가지고만 안 돼요. 이걸 가지고 안 되고 안 되고 그 원화를 먼저 보여주고, 근데 내가 그 준 토론을 보면은 그 원래 벽화를 안 보여주고 이런 그 실측조를 가지고 시작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원래 벽화를 보여주고 벽화에서 밑그림을 그려서 해야 돼요. 이런 거는 굉장히 위험해요. 틀린 게 많아요. 지금 옷점이 다 표현도 안 돼 있고 정확하지도 않고. 예. 그래서 제가 그런 글을 남겼죠. 분석학회 거기다가 댓글을 내가 달았어요. 발표할 때는 먼저 가장 좋은 상태의 벽화를 보여주고, 벽화에서 밑그림을 그려서 그리고 제작 분석을 해라. 그렇지 않고 여기저기 다 돌아다니는 그걸 가지고 하면은 엄청난 오류가 생겨요. 그래서 이제 여기 이제 이런 거, 그리고 이제 왕의 그 뒤에 제가 아까 그린 거 제1연기싹 보주가 이렇게 막 해서 이렇게 기운이 발산하는 게 여기 병풍으로 쭉 있어요, 지금. 양쪽에. 이제 왕비. 이런 것도 뭐 다 마찬가지죠. 자, 이런 거. 이건 보주에서 제일 연기싹이 양주로 나오고, 우리가 그 만병에서 그런 거 많이 봤잖아요. 이렇게 해서 제일 연기싹이 나오고, 그래서 이제 또 바위가 나오고, 뭐가 나와가지고 이렇게. 여기서 보주가 나오고, 이렇게 기운을 발산하고, 그러니까 밑으로 또 이렇게 나오고.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이런 걸 찾아가지고 여기서 밑그림을 그려서, 그리고 정확히 정성껏 해야 되는데, 어떤 분은 너무 성의 없이 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이런 것들, 또 여기 이런 것들, 꾸불꾸불하죠? 이게 다 연기문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제가 이제 그 사진전에 가서 제가 가까이 찍은 거예요, 사진을. 잘 보이잖아요, 이런 것들은. 여기서, 제일 연기싹, 제일 연기. 이거 그려보면은, 그 연기문이에요, 이게. 이것도, 이제, 소매 이렇게 늘어진 그 옷에 이런 제일 연기싹. 그러니까 내가 제일 연기싹, 제2지섬 연기싹을 찾은 사람이잖아요. 그것이 뭔지를. 그걸로 다 풀린다니까요. 자, 여기서 또 있어요, 이게. 치마. 이제 아래 하반신, 여기서 보주에서 제일 연기싹이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또 이게, 천이 같은 게 전부 이렇게, 제일 연기싹 형태로 이렇게, 실제로 이렇게 되지가 않잖아요. 자, 이제 더 가까이 찍은 거.
아마 이런 사진은 없을걸요. 필요하면 부탁해 내가 줄 테니까 고구려 벽화에서 그 줌 토론할 때 사진 좀 좋은 게 있으면 달라고. 이런 것들도 잘 안 보이지만 이제 나중에 제가 그럼 이제 그 주인공 왕과 왕비인지 모르지만 남자 주인공, 여자 주인공, 자, 이제, 지금 이제 물이 줄줄 흘러가지고 이제 이런 상태예요. 안 좋은 상태. 근데, 우선, 안악 3호분의 남자 주인공과 여자 주인공을 오늘 보여드린 거예요. 예. 다음 시간에는 이제 뭐, 기둥, 또, 아까도 기둥 했지만 하여튼, 기둥이든지 연기문, 천정의 대연화, 이런 거를 이제 해드릴 텐데, 여기 등장인물만 250명이에요. 아주 뭐 대규모, 그런 무덤 벽화인데, 이거를 샅샅이 하려면은 아마 책 한 권을 써야 될 거예요, 아마. 그래서 제가 이제 거길 못 가는 대신 제가 이 책이라든지 전시 같은 거 보면은 엄청나게 제가 조사를 많이 했어요. 아마 이른바 벽화 전공자보다 제가 더 많을 거예요, 자료가. 그 사람들은 이렇게 현실에서 본 거 이외에는 안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 책을 읽어보시면은 제가 얘기한 이런 내용은 하나도 없어요. 제일 중요한데. 이제 제가 이제 이런 걸 하면서 이제 복식이라는 것도 알게 된 거예요. 복식. 그러니까 이런 여주인공의 옷에 연기문이 표현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왜 표현되어 있어요? 그건 여주인공으로부터 발산한 기운을 그렇게 표현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복식을 연구하면 되겠다 그래가지고 이제 중국 복식, 한국 복식을 제가 공부를 엄청 많이 했어요. 하여튼 자료도 많이 모으고. 근데 이제 우리나라에 복식 학교가 있거든요. 복식 학교에서는 이제 뭐 만들고 뭐 이게 뭘 짜고 뭐 이런 기능적인 것만 하지, 이 옷이 뭘 상징하고 있는지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아무도 몰라요, 정말. 복식 연구자가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그 복식을 제가 이제 연구를 해서 많이 이제 알게 됐는데, 고구려 고분, 그러니까 무덤 벽화가 있는 무덤이 100기가 넘어요. 그 중에 안악 3호분이 가장 규모가 크고, 전체 규모가 클 뿐만 아니라 내부 규모도 커요. 그리고 내부가 굉장히 건축적이에요. 그러니까 다른 데서는 기둥을 그리잖아요. 여기 그냥 기둥이 프리 스탠딩에 이렇게 서 있어요, 지금. 그런 건 없어요. 그래서 안악 3호분은 굉장히 중요한데, 이거는 조그만 책으로 따로 내야 돼요. 하도 많아서. 그러면 이건 이제 안악 3호분 그냥 일로 해서 하나 끝내고, 다음 시간에 가만히 있죠? 뭘 빠뜨린 것 같은데?
음. 자, 이게 좀 괜찮죠? 이렇게. 그린 거예요. 이게 그 여자 주인공 옷에 그려진 연기문이에요. 이건 보조를 모르면 아무도 못 풀죠. 이건 제가 그린 거예요. 쉬우니까. 그래서 다 연기문이 나오잖아요. 이렇게. 예. 이래가지고 제가 이런 걸 하면서 제1연기싹, 제2연기싹 이런 걸 알아낸 거예요. 이런 거. 근데 이게 이제 그 일본에 가서 가가미 진작 수월 관음도를 이제 4m짜리를 조사하는데 거기 그 바다에 그 산호가 아닌 거 알죠? 산호에서 보주가 막 맺혀요. 근데 거기 뭐 각 색깔의 보주가 쫙 있는데 그 중에 이제 수백 개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에서 이런 게 나오는 거예요, 이게. 그 얼마나 놀랐겠어요. 이런 게 하나가 딱 하나에서 연기물이 쫙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이런 걸 하면서 이제 보주라는 게 뭔가를 조금씩 이제 알아가기 시작했죠. 반전시키는 거. 이제 제가 색깔을 넣어서 한 거고. 이게 이제 그 오른쪽 무릎. 이건 뭐 이런 조정은 있을 수가 없는 거거든요. 그 다음에 여기 이건 제가 그린 건데 이렇게 해서 이제 여기는 또 이렇게 뭔가 이렇게 그 이렇게 압축시킨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있어요. 또 이게 상당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더 이상 없구나. 이거 체력 분석 하는 게 없네. 하여튼 있을 텐데. 그래서 오늘은 왕과 왕비의 복식과 그 주변에 있는 연기문을 풀어본 걸로 끝내겠습니다.